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게 또 진짜 또 오래간만에 보는 거잖아. 비 그때 와가지고 계속 비가 와서 7월 7일 날 보고 오늘이 22일이야. 22일 날이니까 뭐 거의 2주 만에 보는 건가? 15일. 그때 먹이장 하나 넣어줬었지. 장마 앞두고 먹이장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먹이장 넣어주고, 그러니까 6장에다 먹이장 한 장 넣어주는 정도. 요즘 화분 어제 다른 거 내공해보니까 화분이 많이 없더라고. 화분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화분이 좀 부족해요. 요즘 지금 화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화분 다른 건 몰라도 화분은 슬쩍 넣어줬어야 돼. 이걸 열지를 못했어도 비가 와서 화분은 넣어줬어야 되는데 육아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곤란함을 느꼈을걸. 기본적으로 얘네가 저장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족했을 거야. 오늘 아침 일찍 보니까 그늘에서 보니까 시원하네. 아, 여기 엄청 더워. 어제도 34도. 얌전하긴 하다. 아침에 분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요즘에는 진드기가 문제인데 진드기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오늘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더 이게 지금 우리가 숯벌집으로 진드기를 구제하는 게 숯벌집을 넣어서 진드기를 구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거든. 이 분봉 이건 채밀군이 아니잖아. 채밀군이 아니어도 우리는 약을 하지 않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진드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숯벌집인데 지금 군세가 약한데 숯벌집을 넣어주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군세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분봉군을 기다렸다가 숯벌집을 넣어주는데 얘네도 이제 그러려면 숯벌집을 넣어주면 산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 가면 거의 산란이 이제 멈춘단 말이지. 그 전에 진드기를 한 번 정도는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걸 한 번 넣어주고 빼는데 2주 걸린단 말이야. 숯벌집을 넣어주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산란해가지고 봉기한 다음에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한 열흘 내지는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진드기를 구제할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넣어주는 거를 권장해. 그거야 뭐 마누라가 알아서 하겠지만 숯벌집을 사실은 진작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좀 산란 잘 돼 있나? 아니 지금 본 두 개에서는 산란이 안 보였고. 산란이 이제 날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장마가 이번 주까지 해서 비가 이제 다 이게 지난번에 넣어준 먹이장 같은데 여기 여왕벌은 있고. 여왕벌이 얘는 잠깐만. 진짜 볼 때마다 새롭게 짭다른 걸 느껴. 뭘 작아. 이거 이 정도면 큰 거야. 작은 거 아니야? 아유, 이 정도면 큰 건데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저렇게 여기가 원래 먹이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넣어준 거 다 써놓지 않았어 먹었어. 먹이장이라고? 미음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다 거의 다 먹고 지금 여기다 산란을 한 거야. 근데 이 정도면 군세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산란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근데 산란력이 만약에 안 좋다면 축소를 해서라도 이제는 숯벌집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진드기를 구제를 해줘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폭삭 망하죠. 얘는 먹이장 긁어준 거를 긁어줬는데 여기 왜 이 붕괴가 됐지? 안 먹은 거지. 긁어줬는데 다 긁어줬다고? 여기 먹이장에 긁어줬는데 전체적으로 다 긁어주지 않았을 거야. 일부만 긁어줘. 그래서 그래? 풀 알레르기가 이거 있나? 마저 풀 좀 긁어줄까? 뱉더니. 이거 마저 긁어줄까? 아니 뭐 이제는 상관없을걸? 지네가 먹이가 없으면 먹을 거야. 뭐. 그리고 이건 채밀군 관리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해놓고 거기다 긁어주기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보라는 건 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긁어주면 얘네들이 먹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따로 넣어줄 거는 없네? 보통 늘 얘기하잖아. 한 장 정도는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검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이제 숯불이 분산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분산돼 있을 때 이걸 다 모으면 한 장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 놔둬도 되고. 요즘에는 꿀이 좀 들어오더라고. 어제 내가 내검 하다 보니까 어떤 벌집을 털었는데 거기서 막 꿀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 얘들이 얘네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뭘 반짝반짝이는 게 가져와. 있어. 가져오더라고. 날이 더워서 이른 감로를 가져오나. 어쨌든 날 더우면 감로꿀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올해는 이제 뭐 폭우도 있었지만 또 폭염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감로꿀이 좀 들어오나 하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7장이잖아. 근데 군세가 완전 넘치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숯벌집을 넣어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한 장 줄이고 숯벌집을 넣어줘야 해? 근데 이제 주저주저 하다, 그렇지. 주저주저 하다가 진드기한테 만약에 당하잖아? 그럼 이 봉군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벌을 이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지. 이거 여기 근데 여기 이 정도의 군세면 그냥 털고 얘를 하나 빼도 되잖아. 그러면 되지. 근데 거기 번개봉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해도 아니 어쨌든 목적성을 가지고 그 정도의 번개봉판의 벌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쉽다 그러면 다른 벌통에 넣어줘도 되고. 근데 숯벌집은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숯벌집도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 채밀군에다가 지금 계속 숯벌집을 교환해 주는 거 있잖아. 숯벌집을 교환해 주는 거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없어. 여유가 없어. 근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소광대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럼 소광대를 넣어주려면 항상 소광대는 이제 거기다 이제 저기를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쌍둥이나 마찬가지야. 소광대가 들어간다? 그럼 당액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소광대 꿀 또는 소광대 당액 이렇게 있어야지 사실은 집을 잘 짓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먹이만 가지고 그걸 짓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거에 대한 솔루션. 일단은 축소한다. 그 다음에 소광대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당액을 지급한다. 이 정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채밀군에서 교체하고 있는 그걸 여기다 넣어줄 수는 없어. 그럼 채밀군이 부족하잖아? 채밀군의 숯벌집이 부족하면 거기서 꿀로 만들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당액으로 만드는 걸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피하게 이제 먹이통을 걸고 먹이통을 이제 걸어야 돼. 여기는 꿀 딸 건 아니니까 벌을 키우는 거니까 먹이통을 걸고 보조 이제 먹이를 줘야 돼. 항상 우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소광대를 넣고 여기다 벌집을 원활하게 짓게 하려고 한다. 그럼 당액이 필요해. 그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당을 넣어주는 거거든. 뭐 당을 여기다 저장해서 그걸 설탕 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목적성. 여기 지금 4통이 있는데 이 4통 다 관리법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얘를 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산란이 돼 있으면 다행히 산란이 안 돼 있어. 아니 산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러면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지만 그럼 얘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겠다. 다른 벌통에 넣어주면 좋지. 다른 벌통에 넣어줬다가 나중에 이거 꺼준 거야. 잠깐. 그럼 나중에 가져와도 돼. 그럼 얘를 다른 벌통에다 넣어주고 벌은 털어야지. 벌은 털으라고? 당연하지. 또 털다가 또 약간 저 앞에다 그냥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제 탁탁 털어줘. 안 돼. 관성의 법칙으로 털어야지. 어찌됐든 못 털어 보이잖아. 일단 저 위에다 올려놔 내가 알아서. 왜? 그 옆통에다 넣어줘야지. 그리고 햇빛 보는데 그렇게 넣지 말고 그늘 정도서.
그러면 먹이통이랑 그런 거 가져야 되잖아. 일단 준비물 먹이통, 그 다음에 소광대, 벌집, 낡은 벌집들, 버리는 벌집들을 이제 그 다 잘라내고, 밀랍은 잘라내고, 이제 소광대만. 그리고 이제 소광대 넣어줄 때는 좀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 토치 같은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액이 필요하고, 먹이통이 필요하지. 그걸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계속 이어가자고. 큐. 불이 너무 약한 거 꺼졌어. 약한 상태로 켜가지고 키워야 돼. 약한 상태로 켜가지고 그걸 늘려야 돼.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항상 불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은 불로 해서. 거기 손 조심해. 손 고무장갑 탄다. 그 다음에 이 먹이통도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무장갑 탄다고 얘기했어. 고무장갑이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타는 거 아니야?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 밴드에 따로 우리 밴드에 올렸었나? 네? 그 주정하고 프로폴리스 를 섞은 그 액체를 우리 내검액으로 썼었는데, 그게 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 예전에 우리 이제 정영기 박사랑 워크숍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었잖아. 그래서 1년 전,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썼고, 그랬었지. 작년에 했었지. 작년부터, 그렇지. 작년 중반부터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숯벌집 청소를 해내다가, 숯벌집 정리하다가, 거기에 진드기가 나왔길래 거기에다 그걸 한번 뿌려봤거든? 뿌렸는데 죽는 거야, 진드기들이.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도 돼요. 주정 70% 내지는 80% 정도, 에다가 프로폴리스 액은 그냥 대중 없이 섞었어요. 우리가 이제 걸러서 판매도 하고 하는 프로폴리스가 있는데, 그거를 섞었어요. 조금 섞었는데, 그 섞어놓은 거를, 진드기들한테 뿌려줬는데, 그 진드기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벌들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냥 써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스프레이. 빼봐봐. 스프레이 액처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려주거든요. 주정하고. 근데 저거 뿌릴 때는 조금 요령이 있는데, 맨 끝으로 가봐. 이거를 벌들한테 바로 분사를 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뿌려보면 알아요. 벌들한테 뿌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몸이 갑자기 시커매져. 진짜? 응. 그럼 여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쨌든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일단 빼봐. 얘를? 걔를 빼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뿌려. 공간에다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살짝 뿌리고, 잘 나오는 거는 한 번만 칙 뿌려도 되는데, 그럼 이제 공간에 퍼져 있는 그 주정액을 얘네들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묻겠지. 그럼 최소한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들은 뭐 죽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은 한 30%, 그 다음에 벌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한 7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구제하는 효과? 뭐 그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숯벌집을 넣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 숯벌집으로 구제해보는 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일벌집이 주로 있는 그 벌집에 숯벌집이 조금 있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따보면, 우리는 약을 안 기 때문에 진드기가 많잖아요. 따보면 일벌집에는 거의 없는 진드기들이 거기에 거의 그물그물하게 모여있어요. 수십 마리가 거기에 붙어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소광대 거기다 숯벌집으로 구제하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숯벌집에 들어갈 확률이 70%, 그 다음에 일벌집에 들어갈 확률은 뭐 30%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보니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숯벌집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80% 이상 막 90%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벌 집을 다 잘라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숯벌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고 지금도 진드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숯벌집 잘라보면 알겠죠.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숯벌집을 잘라보면 진드기가 진짜 수백 마리 있어. 수백 마리. 그 숯벌집 하나에. 근데도 불구하고 벌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건, 그리고 기는 벌들도 많이 줄었어요. 숯벌집을 넣어준 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장을 넣어줬었는데 진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장씩 넣어준 이후로는 원활하게 물론 산란하고 있고, 지금 두 장씩 넣어준 이후로는 기는 벌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조 먹이를 이렇게 넣어줘야 밥 가득? 가득 넣어줘도 되긴. 이번에 비도 온다고 했으니까 가득 넣어줘. 이거 가득 넣어주면 얼마나 저장하는 건지 알아? 한 장? 한 장. 여기다 가득 부어주면 앞뒤로 봉개봉파이라네. 봉개 먹이장이지. 그러니까 먹이장이 한 장에 만들어진다고 봐요. 화분 넣어줘야 돼. 화분 여기. 가방에 다 들었지. 고마워. 이만큼만. 그 정도 넣어주면 되지 뭐. 그리고 요즘 애들이 화분을 가지고 와. 얘 화분 가지고 오더라고. 요즘에는 쌀이가 많아요. 쌀이가. 지금 여기 옆에도 여기 이제 쌀인데 이제 많이 떨어졌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붙어서, 얘 광대쌀이라고 하는 쌀이 나무거든요. 붙어서 여기서 꿀을 엄청 가져오던데. 취나무에 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많이 붙어 있어요. 펜 좀 빌려주세요. 손 어디 있지? 그 앞. 그다음에 이거 보고 지난번에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린 우리 분봉통 2개, 3개의 분봉, 여기서 3통을 분봉을 냈는데 한 통은 마누라님께서 먹이를 안 주는 바람에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다기보다는 가출했죠. 봤더니 먹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먹이가 없으면 얘네들 가출해 버려요. 왕 데리고 가출해 버렸고, 2통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2통도 이제 내검을 해야죠. 소광대지? 소강대인가? 네. 소강대? 소광대, 광대. 그 다음에 그냥 숯벌집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7장에서 한 장을 빼줬고, 한 장 봉, 빼고 봉. 소광대 하나 넣어주고. 한 장을 빼줬고, 그게 봉이고, 봉이라고 써 보통. 봉. 그 다음에 소광대를 한 장을 넣어줬어. 그 다음에 플러스 당, 플러스 화. 플러스 당. 플러스 화. 화분 넣어줬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왕 있음. 왕 5. 이런 정도 표시해놓고, 또 이동합시다. 해가 이제 나오네. 난 옆에 앉아서 찍어야지. 지난번에도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저 뒤쪽으로 보이는 압축 EPP 벌통이라고 그러죠. 압축 스티로폼 벌통을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오무양봉법에서 오무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유기양봉을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무 벌통만 쓰는데, 이제 혹여나 또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 거 보면서 쟤네는 저런 걸 왜 쓰지라고 할 텐데, 저 남들이 다 준 거예요. 남들이 버리려고 하거나 그럴 때 아깝잖아요. 어차피 세상에 나온 건데 버려지는 것보다 다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벌 키우는 용으로 지금 뒷마당에 있는 벌들인데 얘네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여왕벌 없는 거 아니야? 여왕벌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워낙에 또 마누라님께서 홀대를 하니까. 지난번에 이 영상이 안 올라갔었는데 이 영상을 찍다가 우리 마누라님께서 이제 안 하겠다고 도발을 하는 바람에 영상이 끊겨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분봉통은 정말 오래간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음. 그리고 맞아. 이번에 우리 그 수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희 동네도 이 괴산댐 바로 아래 동네는 아닌데 그 강물이 달천이라는 강물이 흘러서 저희 집 앞으로도 흐르거든요. 저희 집도 강물이 범람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 앞까지 사실은 강물이 넘쳤었는데 흘러왔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 동네 아래쪽에 있는 분들 다 침수가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많이 수습이 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인명사고도 있고 피해도 많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해가 물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밀려오는 물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얘네가 군세가 되게 막 없거든? 이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뭘 바래. 분봉통이 이 정도면 뭐야? 영어걸음 있네. 여왕벌은 있고 여기 그래도 심황인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쬐끔해. 큰 거야? 보여주고 이상한데. 세력에 따라서 몸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군세가 약하면 몸이 작아. 근데 그러다가 군세가 강하면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게 있다니까. 리드를 여왕이 하는 게 아니라 리드를 일벌들이 한다니까. 그러면 해야 될 일도 많잖아. 그러면 이제 산란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지 몸이 커져. 그리고 분목 날 때 얘네들이 몸을 줄인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여왕벌이 줄이는 게 아니야. 일벌들이 줄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나가야 되는데 너 몸이 무거우니까 안 돼. 빨리 몸 줄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줄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지. 얘네 밥을 조금 넣어줄까? 판단을 내려주세요. 밥이 막 풍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여기 네 밥을- 장짜리니까 응. 여기도 한 장 기본적으로니까 그 벌집 수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기본적으로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만약에 한 장이 되려면은 이 네 장에 4분의 1씩이 그득그득 있어야 한 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한 반도 안 될 것 같아. 3분의 1 정도? 그러면 근데 이거를 먹이장을 넣어줄 수 없으니까 그럼 먹이통을 넣어줘? 먹이통이 아니라 이때는 응. 그걸 넣어줘야지. 먹이장을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먹이장을 넣어주면은 이게 군세가 약해서? 군세가, 그러니까 군세가 약하다 그러면 이거를 증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증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이를 넣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증소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먹이장을 넣어줘도 좋지. 증소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난 줄이고 싶은 마음인데 다 공개봉판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먹이통을 붙이고 그다음에 먹이를 넣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숯벌집을 넣어줬었는데 얘네들은 숯벌집을 넣어주기가 군세가 안 돼. 군세가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항상 문제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군세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러면 8월 중순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8월 중순이라 말해 이제 군세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숯벌집 넣어주자. 그래가지고 숯벌집 넣어주잖아. 그럼 그때부터 산란을 안 해. 그래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옥살산 훈증을 하든가. 나는 얘네들은 그냥 옥살산 훈증을 하는 것이 뭐 그래도 돼. 옥살산 옳지 훈증을 해도 않을까. 돼. 근데 약을 내가 해보면 알지만 약을 하면 확실히 벌들한테 피해가. 근데 지금 얘네들이 숯벌집도 아니고 소광대를 넣어서 그 소광대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산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진드기가 알을 낳고 해가지고 이거를 걷어내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2주, 3주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너무 에너지가 그 그러니까 군세도 그렇고 타이밍상도 그렇고 숯벌집을 넣어서 진드기를 구제하는 게 이 벌통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라는 나는 거지. 얘는 그냥 옥살상 그럼 얘는 옥살상 혼중을 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이는 넣어주는 거고 먹이장이 아니라 먹이통을 먹이통으로, 넣어주고 당액을 보조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일단 이거 좀 간단히 덮고 먹이통 이따 또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 그 조치를 여기 이 벌통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 일단 덮어놓고 그 다음에 여전히 얘로 이 주정과 프로폴리스 섞은 이걸로 한 번 정도는 뿌려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건 집에서 각자 만들어도 돼요. 잠깐만 내 팔이 왜 들어갔지? 프로폴리스를 나는 근데 벌통수가 많지 않아서 프로폴리스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 프로폴리스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거 노랗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떼가지고 주종에다가 담궈놔도 돼요. 그럼 우러나니까 공간에다 뿌려주고 그리고 이 액체는 제가 진드기를 밖에서 뿌려가지고 진드기가 죽는 거는 이제 분명히 봤고 이 벌통 안에다 뿌리면 진드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제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 액체의 효과는 석고병일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석고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0.9% 소금물로도 효과가 되게 크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소문 급수기에다 담아가지고 넣어주면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액체도 만약에 석고병에 걸린 그 석고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 번개봉판이 있죠. 거기에다 벌을 털어버리고 거기다 흠뻑 저 액체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본 거니까. 그러다가 왜 그걸 안 했었냐 그러면 소금물 0.9% 맞지? 자기 1.9%가 아니지. 먹이는 거? 소금물 먹이는 거? 0.9% 그걸 먹였을 때 금방 좋아지는 거를 보고 이거는 그러면 안 내도 되겠다. 벌들의 의사소통에도 제 액체가 문제가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안 하고 소금물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된다의 정도는 뭐 얘네가 뭐 그렇다고 해서 봉구를 유지하는데 힘들 정도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세라믹 벌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그걸 벌통에다가 넣었을 때 얘네들이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다.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벌집은 뚫어도 그 플라스틱은 못 뚫는다. 라는 정도의 마디가 12마디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소통을 하는 그 아주 세밀한 소통에 약간의 장애가 있다는 거지. 이 벌통을 유지하는 데 힘들 정도로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소통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저 액체를 뿌린 게 한 1년, 2년 정도 내가 뿌려봤는데 전혀 그런 걸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소통에 문제가 된다는 용어에 혹여나 또 오해가 크실까봐 또 말씀드린 거예요. 7월 22일 4. 그 조치를 좀 하고 나 좀 어디 가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저거 손님 왔잖아 지금. 요거 이따 적고 네. 저거부터 열어봐. 제가 군세가 좀 약해서 지난번에 내 혼자 열어봤었잖아. 기록을 해놨었지. 네. 혼자 열어보고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게 새 약하고 벌을 지원해줬네. 3장인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산란판을 빼주고 봉을 넣어줘. 그러니까 산란판은 오래 걸리니까 산란판을 하나 빼주고 봉판을 넣어줬네.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어.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어. 맞바꾸기를 해준 거지. 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보라고. 화분떡 다 먹고.
얘네 지금 저쪽에 공소비라고 써놨잖아. 그 여기 끝에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 먹이통이 없으니까 당액을 지급을 안 했잖아. 그지? 당액을 지급 안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가지고 온 꿀만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 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아. 먹이가 없으면 여기다 먹이통을 넣어주는 순간 사실은 그 판단은 의미가 없거든. 그 당액을 막 저장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당액을 주지 않는 상태로 얘네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이야. 밥은 줬잖아. 무슨 준 밥을 줘? 건가? 모기장 넣어주잖아. 모기장을 넣은 표시가 없잖아. 아, 맞아. 여기 공소비로. 모기장을 넣어주면 모기장을 넣어준다고 표시를 해놓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야. 여기는 다 공소비였잖아. 그러면 그렇지. 군세가 조금 약하네. 지난번에도 군세가 약해서 이제 번개봉판을 넣어주는 건데 산란은 돼 있어. 오늘 코썸 때문에 9시에 모임 갖자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6시부터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청소했잖아. 수습한다고. 여기도 산란이 많이 돼 있나? 산란은 되게 휑하긴 한데 산란은 돼 있는데 산란이 돼 있는데 여왕벌은 못 봤어. 그러면 얘도 먹이통을 넣어주고 밥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있는 걸로 간주하고. 아까 여기 군사 딱 했을 때 벌한테 맞았는데 맞으면 새카매져. 그래? 새카매지지. 모르겠네. 얘 뿌려. 잠깐만. 들어갔어. 그만해. 새카매진다니까. 확실히.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화분통 넣어주고 그냥 유지. 먹이는 있어? 넣어주고 유지할 건데 먹이는 내가 먹이통 넣어줄 거야 어떻게? 얘랑. 둘 다 먹이통을 넣어준답니다. 먹이통을 넣어주고 아까 이제 여기 그 공소비라고 돼 있는 여기 이 벌집에도 꿀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그 이제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넣어줘야 돼요. 봄에 꿀이 들어올 때 한참 막 들어올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조 먹이를 좀 넣어줘야 된다. 물론 여기 채밀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채밀군이 몇 장짜리고 4층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채밀군들이 여기가 이제 2, 3, 4층은 다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걔네들이 사는 건데 이거 산에 이제 우리 주로 채밀군을 산에다 가져다 놓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내검을 했는데 꿀이 많이 준 벌통도 있고 많이 줄지 않은 벌통도 있어요. 많이 준 벌통도 있고 줄지 않은 벌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내검한 다음에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꿀이 줄어든 거 벌통을 보면서 올해 꿀이 많이 안 들어왔네라고 판단해야 될지 꿀이 많이 줄지 않은 거 벌통을 보면서 올해도 꿀이 웬만큼 들어오는데 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판단의 기준이 어떤 벌통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꿀이 많은 벌통이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원이 없었으면 꿀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안 됐으면 전반적으로 꿀이 안 들어왔을 건데 들어온 벌통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자연에 있는 꿀을 가져오기에 최적화된 벌통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벌통은 벌을 잘 못 키운 거죠. 벌을 잘 못 키운 거예요. 물론 전제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봉장에다 50군 이상 채밀군을 두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주변에 밀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벌통을 전제로 삼는 게 기준점으로 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샘플로 해서 그러면 꿀이 많이 안 들어온 벌통들은 타이밍이라든가 군세라든가 꽃이 펴 있을 때 외역벌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의 상황이나 조건을 맞춰주려고 꿀이 많이 들어온 벌통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양봉 기술이면서 양봉 공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마누라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